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갯벌처럼 변하는 잔디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잔디와 정원 관리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 밴쿠버 조경사 토니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잔디밭은 벼농사를 하는 논처럼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질척질척거리면서 늪지대로 변하는 잔디가 생각보다 많은데, 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면 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땅속의 배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둘째로 흙에 점토처럼 작은 입자가 너무 많거나 유기물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이 주요 원인인지 모를 때에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흙에 대해 포커스를 둬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흙에 유기물이 부족하거나 점토처럼 작은 입자들이 많으면 물과 공기가 지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알갱이가 큰 모래와 입자가 작은 점토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최소 2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영상보다 사이즈 차이가 훨씬 크지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한 그림이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왼쪽의 모래처럼 입자가 크면 클수록 알갱이들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물 빠짐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점토처럼 입자가 작으면 통로가 좁아지게 되고, 그 때문에 물 빠짐이 느려지면서 흙 표면에 물이 고이게 되겠죠. 마치 도로 공사할 때 4차선이 2차선 도로가 되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통기 작업 직후 구멍을 퇴비로 메어주는 방식입니다. 퇴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생물에 의해서 잘 썩혀지고 분해된 유기물입니다. 질 좋은 퇴비는 배수가 잘 되면서 식물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소를 잘 보관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 작업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전에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 통기 작업으로 일부의 흙을 잔디밭에서 빼낸 후 그 구멍을 배수가 잘 되는 퇴비로 채워서 물이 퇴비를 통해서 땅속으로 쉽게 스며들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퇴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위에 있는 흙이 느슨하게 풀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때문에 물과 공기가 지속적으로 흙에 스며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퇴비에 모래를 최대 1:1 비율로 섞으셔도 되지만 모래만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래 자체는 물 빠짐이 좋지만 칼슘, 마그네슘, 철분같이 영양소와 잔디가 필요한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퇴비에 모래를 약간 섞어주는 이유는 퇴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흙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모래는 부피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퇴비가 가진 단점을 일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설에서 만들어진 퇴비가 아니면 잡초 씨앗이 섞여 있거나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적인 시설에서 만들어진 퇴비를 구매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퇴비도 괜찮지만 피트모스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진 퇴비는 냄새를 맡았을 때 역한 냄새가 나기보단 그냥 흙 냄새가 나는 정도이고 바로 사용하셔도 잔디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처럼 영어권에 거주하시는 경우 탑소일 서플라이어 또는 컴포스트 서플라이어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제가 권해드리는 최소 사용량은 면적 1000스퀘어피트당 1큐빅야드 정도입니다. 대략 30평당 750리터 정도 되겠네요. 만약 시간과 여력이 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양의 2배인 1000스퀘어피트당 2큐빅야드 또는 30평당 1500리터까지도 괜찮습니다. 혹시 작업하시기 전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다면 갈퀴로 긁어내시거나 이끼를 죽게 하는 성분인 황산철, 아이론 설페이트가 포함된 제품을 미리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작업할 면적이 넓으시다면
갈퀴로 일일이 긁어내시기보단 죽은 잔디를 긁어낼 때 주로 사용하는 디태처리라는 기계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를 10배로 빨리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북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홈디포 같은 곳에서 기계를 렌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쓸만한 가정용 기계도 저렴하게 나오는 추세이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보통 디태칭을 하시면 잔디 밀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실 수 있게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한지성 잔디, 예를 들면 블루그라스 같은 잔디를 기준으로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가 되는 봄이나 가을에 씨앗을 뿌리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씨앗 선택법이나 씨앗을 심는 영상들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밴쿠버 조경사 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